잇몸 관리에 있어서 피해야 할 안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희가 좋은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세안을 꼼꼼히 하죠. 그런 것처럼 잇몸도 역시 청결한 구강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 관리도 있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입안은 굉장히 치아도 많고 구석구석 틈이 많기 때문에 닿지 못하는 곳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렇게 스케일링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네. 관리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바른 양치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잇몸이 좋아지는 잇몸 관리법. 첫 번째,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좀 삼가 집사 말씀 주셨어요, 정 교수님. 예. 탄산 음료나 과일 주스는 기본적으로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 표면을 에나멜이 덮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표면에 이런 산성 용액이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 부식된 치아 표면이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탄산 음료도 줄여야 되고 만약 드셨다고 하면 네. 드시고 나서 바로 닦는 것이 아니고 어느 네. 정도 침으로 중화가 일어나고 아. 재광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다음 닦으시는 게 치아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양치질 하는 거 좋지 않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또 올바른 관리법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칫솔질 전에 치간 청소부터 그러니까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이런 걸 먼저 사용하는 게 먼저 맞나요? 하는구나. 예, 효율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는 굉장히 미세한 틈이랑 또 치아 사이 공극들이 있게 되는데 그쪽에 음식물이나 어떤 이물질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우선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 사이로는 칫솔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 전에 우선 치간 부위를 깨끗하게 치간 칫솔로 비워놓고 그 다음에 칫솔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치질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런 이 사이사이 빠뜨리는 곳 없이 잘 닦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금방 좀 살짝 헷갈리는 게 아까 이쑤시개는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치간 치수도 이쑤시개 같은 그런 모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쑤시개는 뾰족한 막대기이기 때문에 크기가 치간 공극이나 이런 크기에 맞춰져 있지 않지만 치간 칫솔은 여기 사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다양한 크기의 크기가 굵기의 다양하네요. 치간 칫솔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가시면 그 환자에 맞는 적당한 공극에 맞는 크기를 권해 주실 텐데 그 크기에 맞는 것을 권해서 여기에는 미세한 모들이 있어서 이게 지나가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면을 닦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가 있으면 이 사이 공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앞니는 거울로 보고 좀 본인이 판단하기 쉬우니까 쉽게 할 수 들어가는데 있어요. 예.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뺨이 이렇게 가리고 있기 잘안 때문에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못 시키게 되면 이렇게 억지로 넣다가 맞아요. 이게 자꾸 휘고 결국에는 이제 부러지거나 피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쁘니까 항상 할 때 아프지 않은 정도로 잘 넣으셔야 되고 너무 커서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 약간 느슨하게 안 아프게 쉽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사이가 90도가 되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지 아. 않고 90도로 들어가게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 넣어서 뒷면에 대고 한번 닦으시고 앞면에 대고 닦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다음 공간이 이쪽도 있지만 이 혀 있는 쪽, 이 안쪽. 안쪽 공간도 네. 꽤 넓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바깥쪽에서 하셨으면 항상 그게 잘 안 안쪽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처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쉽게 들어가는 게 생기니까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교수님 저는 여기 어금니 쪽이 잘 안 들어가서 그 머리를 기역자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기역으로 만들어서 넣는데 그 방법은 어떤가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쉽게 들어가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네. 이제 자꾸 꺾다 보면 이게 부러지더라고요. 부러지거나 상처가 이렇게 날 수 하는데 있으니까. 이렇게 부러질 것 같으면 빨리 좀 음. 교체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죠. 네, 이렇게 해서 치아 사이를 정돈을 해봤고 본격적인 양치질을 이제 해야겠죠? 떼어볼게요.
칫솔질은 느긋하게 잇몸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김 교수님. 네. 누구나 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게 또 이 이솔질인데요. 앞서 이 치간 사이에 체정하는 법은 정혜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이솔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치면의 굴곡진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함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아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깥쪽 면은 열심히 닦아주시는데 안쪽 면, 입천장이나 혀랑 닿는 부분은 사실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솔질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노래 한 곡을 완창할 정도, 최소한 2분은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분이라는 시간을 대부분 그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네. 실제로 시간을 재어보니까 30초에서 60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밖에 소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했어요. 저는 항상 편안한 자세로 가능하면 앉아서 거울을 보면서 구석구석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닦아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음.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구체적인 칫솔질 방법도 한번 배워볼게요. 네. 보통 이제 칫솔을 잡게 되면 이렇게 방망이 잡듯이 잡고 그렇죠.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아, 됩니다. 그렇게 잡으신다고요?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살짝 힘을 빼시고 그렇게 해야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칫솔모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그래요? 구석구석 구석진 데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시고요. 잇몸 질환이 심할수록 모는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치아 사이 부분은 잘 닦았기 때문에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이 틈새, 치준항이라고 부르는 이 치은 열구를 닦아줘야 되는데요.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부에 깊숙이 집어넣고 약간의 진동을 준 다음에 회전하면서 쓸어내리듯이 띠용 이렇게. 네, 이렇게 이솔질을 해주십니다. 옆으로 한 5번 정도 반복하신 다음에 옆으로 이제 이동해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빠뜨리는 부분 없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셔야 되는 거라서 자기만의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빠뜨리기 쉬운 위에 어금니 안쪽 면을 빠뜨리기가 제일 거기가 쉬워요. 진짜 그래서 안 닦이죠. 그쪽 면부터 먼저 닦아주시고 바깥쪽을 닦아주신 다음에 아래 이에 안쪽 면 그리고 바깥쪽 면을 한번 훑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교환면을 조금 세게 문질러 주신 다음 혀를 닦는 순서로 그렇게 보통 이솔질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때 이 이솔질 일반 칫솔로 닿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요. 제일 네. 끝에 어금니 뒤쪽이라든지 이를 뽑은 다음에 그 발치한 부위 인전면이라든지 또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임시 보철, 임시 지대주가 올라간 자리는 이렇게 세밀하게 생긴 첨단 칫솔을 활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혀를 닦아주실 때는 이렇게 혀 클리너로 전문적인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야, 나름대로 복잡하네요. 근데 보니까 보통 우리 뭐 이렇게 분노의 양치질은 아니더라도 보통 이 정도는 다 하는데 교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칫솔질이 아니라 잇몸 마사지 같은데 그건 치주 질환자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이상이시라면 대부분 잇몸 질환을 조금씩은 가지고 네네. 계시고요. 잇몸과 이 사이의 틈새에 세균성 치태가 쌓이는 것은 비단 잇몸 질환이 있지 않으신 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노래 한 곡 부를 때 그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은 거 부르면 너무 짧고 좀 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마저 한번 떼어볼까요? 마지막 네, 잇몸 관리법. 예. 계속 넘어가 볼게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막 미루게 되던데 너무 자주 아니에요, 이거? 예,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사실은 입안에 이렇게 비어있는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가 관리만으로는 닦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은 치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특히나 치주염 등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될 동안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짧은 간격으로 내원을 하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또 노인분들처럼 이렇게 손 동작이 좀 어렵거나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3에서 6개월 또 이제 20대나 30대 건강한 잇몸을 갖고 있고 또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1년 간격으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또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부담 없이 챙겨보시고요. 틀니나 임플란트 있는 분들 어떻게 잇솔질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네,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잇몸과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 공간 그리고 인접 치아와의 사이 공간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이 틀니를 제거해서 한번 세정액으로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냥 물로만 닦으면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또 치약으로 문지르다 보면 이 연마제 성분 때문에 스크래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틀니 세정제, 틀니 전용 칫솔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 틀니를 소독을 하기 위해서 네. 삶는 물에, 뜨거운 물에 삶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변형과 변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떨어뜨려서 파절되기 쉬우므로 물 위에서나 수건 위에서 세척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